안녕하십니까, 세이프리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이행 항목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행 항목은 함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묶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 때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시 관련 절차서 자료를 깜빡하고 안 올려드려서 다시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서 두 조직의 업무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제4조 항목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가지 사항 중 첫 번째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에 크게 9가지 이행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9가지 항목 중 두 번째인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 조직과 여섯 번째 항목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성격 및 하는 업무가 다르기에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항목은 7가지 핵심 요소 중 바로 경영자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를 보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먼저 부합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1번과 2번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이 함께 맞으면 회사에는 전담 안전조직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 등 모든 사업장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이제 공사금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된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할 시 전문 인력으로 수산정 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일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300명 이내일 경우에는 외부 위탁대행을 맡길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알고 현장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번과 5번에 잘 나와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담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 시에 기준에 부합할 때 회사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공사금액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 선임 여부와 상시 근로자 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로 A 사업장은 총 공사금액 1,500억 공사에 계약금액 100억 원으로 안전관리자를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한 명을 이렇게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입니다. B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5천억 공사에서 계약금액 850억으로서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C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300억이지만 계약금액이 20억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가 미선임 대상이므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또한 60명입니다. 기타로 세 사업장 모두 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의 현장 오며 도급사는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의 경우에는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 사업장의 법적 안전보건 관리자가 3명 이상 선임되어 있고 또 상시근로자 합이 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기준에 부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조직의 구성원을 2명 이상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중처법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인원으로 그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그런 것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별도로 전담 조직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에서는 별도로 전담 안전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든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상 붙어일까요? 답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전담 조직은 선임 관리자 3명 이상, 사업장,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전담 조직을 구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라고 합니다. 법에서 따르는 이 많은 이행 항목을 회사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잘 이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책임자분들께서는 꼭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강화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전담조직을 구성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도 대표님께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럼 전담안전보건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담안전조직의 자격 조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서만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조직 구성원 구성수 및 소속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유해 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서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 인원이 2명 이상이기에 이 기준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담조직은 경영 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소속보다는 본사에 설치하여서 경영 책임자가 관리하고 또 바로 경영 책임자 옆에서 전담조직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담안전조직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현장의 현장소장 산하에 구성되어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소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전담안전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경영 책임자의 직속 라인으로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며 경영 책임자를 대신하여 감독, 점검, 평가 등을 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담안전 조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담 조직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의무 이행 항목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를 보좌하여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관리 감독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의 업무를 합니다. 특정 사업장이 아닌 회사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며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오직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법 위반 사항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전담 안전보건조직은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할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법 제4조 및 5조의 이행 항목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보좌하여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를 수립하고 이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관련 문서 등을 제작하고 교육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전담안전 조직의 업무와 현장의 안전보건 조직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관리 범위와 실행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범위의 경우에는 전담 조직은 회사의 산하에 있는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우는 선임되어진 그 사업장에 한해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위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자면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기획, 운영, 관리, 점검, 평가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이를 위한 문서 양식 등을 제작하고 교육하며 현장의 안전보건 조직과 연계 및 협조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업무를 합니다. 반면 현장의 안전보건 조직은 현장의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을 하고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장 소장의 보좌 및 지원 업무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규사항에 대해 이를 준수하며 산업재해 및 예방 및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담 조직은 큰 틀의 업무를 한다고 치면 현장의 조직은 세세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이 서로 연계하여서 업무를 수행해야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전담안전 조직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을 시 전담안전 조직 구성은 안 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꼭 전담 조직을 본사에만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전담 조직은 경영자를 보좌하여 여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 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사정상 소방관리, 시설관리, 그리고 기타 행정 관련 업무도 해야 하는데 전담 조직이 겸직으로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상의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소방, 시설관리, 행정 업무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경영 책임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담안전 조직은 경영 책임자에게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대해 관리 강화를 하고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잘 수행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의 조직이 아닌 정말 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의 근무자와 서로 소통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발굴하고 조치하고 그럼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러가지 안전보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그냥 만들어 놓은 조직은 모래 위에 누각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 책임자는 역량 있는 자들을 구성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또 현장과 서로 연계하여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에는 협의는 없습니다. 어차피 재해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은 회사와 경영 책임자의 몫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여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며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